SBS 인기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편을 통해 유명해졌던 텁죽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다소 허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텁죽이라는 명칭은 죽과 관련된 상품의 보통 명칭, 성질 표시 등에 해당되므로 어느 누구도 독점적인 상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텁죽을 처음 상표 출원했던 선출원인은 물론이고 포항의 텁죽집 사장님도 텁죽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텁죽은 그냥 보통 명칭일 뿐이므로 누구든지 가게 상호나 메뉴에 텁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재료나 지역명을 텁죽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호나 메뉴명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의 상호나 메뉴에 소고기 덮죽, 돈가스 덮죽, 치즈 덮죽, 피자 덮죽, 감자 덮죽, 치킨 덮죽, 호박 덮죽, 버섯 덮죽 등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강남 덮죽, 포항 덮죽, 부산 덮죽, 대전 덮죽, 광주 덮죽, 원주 덮죽, 전주 덮죽 등등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은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포항 사장님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런 판결, 즉 심결을 하기까지 지나온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특허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거절된 텁죽 상표의 출원 및 심판 과정을 시간순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텁죽이라는 명칭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20년 7월 8일 방영분의 마지막에 짧게 방영된 예고편이고, 본격적으로 방송된 것은 일주일 뒤인 2020년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에 선출원인 이모씨가 텁죽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메뉴 및 상표 도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2021년 4월 19일에는 특허청이 텁죽의 선출원인에게 여러 거절 이유가 명시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선출원인은 2021년 6월 15일과 16일에 각각 특허청의 거절 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허청은 제출된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일에 텁죽에 대한 선출원인의 상표 출원을 거절하였습니다. 특허청 거절 결정서에 명시된 거절 이유는 선출원인이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즉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절 결정서를 받은 선출원인은 2021년 9월 1일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2022년 10월 11일에 심판 청구인, 즉 선출원인에게 특허청이 적용했던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가 명시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특허심판원이 제시한 새로운 거절 이유는 텁죽이라는 명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에 전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거절 이유는 첫째, 텁죽이라는 명칭은 죽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에 해당하고, 둘째, 상품의 형태나 모양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 표시 표장에도 해당하고, 셋째, 외관상 식별력이 없고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 이유에 대하여 선출원인이 2022년 11월 4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3년 4월 5일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으며, 심판 청구인, 즉 선출원인이 이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이 텁죽은 보통 명칭 및 성질 표시 표장 등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된 직후에 특허청은 포항 사장님이 2021년 9월 28일에 상표 출원했던 더 덥죽에 대해서도 덥죽은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고 더와 덥죽을 결합해도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단계에서 특허청의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적용하여 상표 출원을 거절함으로써 대세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만일 특허심판원이 새로운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특허청이 거절했던 이유, 즉 선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 심결을 했다면 선출원 상표는 거절되고 포항 사장님이 텁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덥죽이라는 상표도 당연히 포항 사장님이 상표 등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덥죽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왜 특허청의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통지했을까요? 심결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즉,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보통 명칭인지 성질 표시인지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등록 허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원인이 덕죽을 상표 출원한 2020년 7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덕죽이라는 명칭이 방송에서 언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덕죽을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이 거절 결정서를 발송한 날, 즉 2021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보면 SBS 방송일인 2020년 7월 15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표절 사건 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덕죽이라는 명칭을 특정인, 즉 포항 사장님의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새로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한 2022년 10월 11일경에는 덕죽이라는 명칭이 이미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너무 많이 알려진 상태이어서 심판관의 입장에서는 덕죽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되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상품의 보통 명칭 및 성질 표시 표장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심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선출원인 이모씨가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심증을 갖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선출원인은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덕죽이라는 용어는 포항 사장님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을 검색해보면 2012년이나 2015년 게시글에도 계란 덕죽, 리코타 치즈 덕죽,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톱밥보다는 소고기 덕죽, 야심찬 닭고기 덮밥, 사실은 덕죽 등의 문구나 문장이 포함된 게시물이 여러 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죽이라는 명칭을 포항 사장님이 최초로 생각해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덕죽이라는 명칭을 포항 사장님이 최초로 생각해낸 것이라면 덕죽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단계에서 너무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방송에 나온 지 고작 3년 만에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로 인식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덕죽이라는 명칭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올리던 어휘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 용어를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덕죽이 보통 명칭 및 성질 표시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덕죽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은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덕죽을 포함하는 상표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포항 사장님의 출원 상표와 선출원인의 거절된 상표만 검색될 뿐이고 다른 사람이 덕죽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덕죽이라는 명칭을 자신의 상표나 상호에 사용하면 자칫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덕죽이 특정인, 즉 포항 사장님의 상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